녹화가 되나요?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의식 강의를 좀 한번, 제가 의식 강의를 한 7의식 강의를 했고, 그리고 9개의 차원 의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 마쳤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한번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좀 총 정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좀 용어, 이게 총 정리적인 차원에서 한번 제가 거의 마무리 강의에 가까운데, 이제 앞으로는 예시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거 설명드릴게요. 예시를 들 때, 제가 뭐 채널을 제가 4개 채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여행 같은데 채널을 하면서 역사적인 인물이나 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차원의 뒤에 이야기와 여러 사람들의 어떻게 좀 체질론적인 그런 체질적인 그런 특성과, 그리고 의식, 여러 가지의 좀 간섭의식이나 이런 접속의식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우주의식이나 이런 것 같은 걸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버무리면서 이제 설명을 좀 입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인데까지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개요를 먼저 제가 정립을 좀 지금도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다시 고지를 하지만, 기본적인 모든 제가 하는 수행 같은 이론적인 용어나 여러 설명을 제가 정립해 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중간에 몇 가지를 이렇게 용어나 이런 것 갖다 재정립을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립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깊게 아직도 학문적인 관점보다는 논문적인 관점으로 요거를 갖다가 좀 약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적인 관점으로 제가 정립을 해 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건 아니다고 하시면 그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걸 갖다 여러 수행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의견을 듣고, 그걸 진단을 받고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한번 그렇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데까지 말했지만, 저도 가면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새로 정립을 하다 보니까 또 수정을 해요. 제 내용을. 저도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선인들이 남긴 병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찾아낸 거, 잘못된 거 잘못되고,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거는 이제 같이 융합을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제가 내놓은 건데, 저도 이게 아직도 정립을 해나가는 단계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고지를 하고, 이번 의식 강의의 총 정리적인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네. 지금 주식 강의를 업로드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무슨 강의냐면, 금방 촬영하고 바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주식의 주자도 몰라도 주식시장에서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 채널 강의를 따로 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식은 보통 사람의 심리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경제의 역사이기도 해요. 경제의 역사는 그 구성원 사람들의 그 심리가, 마음이 다 담겨 있는 패턴이 그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주식도 경제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앞으로 제가 주식 같은 건 특히 심리나 마음적인 걸 이게 많이 투사된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주식 강의할 때 왜 이런 현상이라든지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나 행동,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이제 또 따로 이걸 이게 다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좀 기존에 없던 좀 굉장히 고퀄리티의 주식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마음이 투영이, 그 집단 의식의 마음이 투영이 된 게 주식시장으로 다 나타납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좀 이게 마음 공부와 주식 강의를
어느 순간에 되면 그걸 같이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게 대표적인 나중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세력 강의를 따로 들어요. 세력 강의는 인간의 심리를 갖다가 흔드는 강의예요. 주식 세력, 작전 세력, 세력들이. 그때 이제 인간의 집단 무의식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들이 다 여기 안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자, 이번엔 강의는 본질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의식 강의, 의식 이렇게 하나, 의식 강의 총정리입니다. 의식 강의 총정리. 자, 저기 관점에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의식 강의 중에 이 두 가지의 의식 강의를 이제 같이 입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의식 강의? 네. 제가 설명한 7개의 의식 강의. 첫 번째, 0. 초의식이라고 했죠. 근데 초의식에서 제 0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초의식이란 말이 이런 간섭의식, 접속의식, 뭐 우주의식까지 다 이걸 포함하는 좀 약간 둥그스름한 내용의 이게 용어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의식을 잘 제가 몰랐는데 초의식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게 애매하게 다 이게 섞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이거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그 선도제에서 쓰던 예전에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영 하면 바로 알아듣잖아요. 처음엔 제가 개인적으로 참나, 진짜 나란 말을 갖다 참나란 뜻, 진나 참나 같은 말이에요. 진짜 나. 참 진짜의 나자. 그거를 원래 쓰려고 했는데 현대인들한테는 그게 더 어려운 말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제 초의식에서 0으로 이제 바꿨어요. 0 하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 하고 우리의 영혼 하고 이게 바로 이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게 딱 설명이 되기 때문에 현대인도 관점에서 최고 이게 쉬운 단어를 써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은 여기서 가짜나 이제 참나가 0이고 가짜나 가짜 나라고 많이 하죠. 그건 네가 아니라 그건 가짜 너임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잖아. 이게 스승들이 할 때 가짜나가 이제 이게 무의식. 이것도 한번 적었어야 했나? 하여튼 무의식 여기 적었나? 하여튼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써달라고요. 이게 이걸 저쪽에서 적었어야 했는데 또 중간에 생각이 나버리네. 0은 그럴까? 가로로 할까? 또 왜냐면 이게 저도 직관적으로 하면 중간중간에 이걸 또 오면 0 참나, 진나 참나가 똑같아요. 참 진짜에다가 나자. 아이고 이거 참아라고 뭘 참아. 참나 가짜 나. 한번 여기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0은 참나. 어디 갔냐? 0은 참나. 무의식은 가짜나. 내가 아니야. 가짜나. 그리고 뇌의식은 우리의 뇌의 의식. 이제 학습 의식이라고도 하고 표면 의식이라고 하죠. 보통 학습을 하기 위해서 뇌가 발달했거든요. 고등동물들은. 여기서만 간단히 여기서만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정리 차원으로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치료식, 환경의식, 간섭의식, 접속의식, 우주의식의 7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참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몸, 무의식까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의식을 분류시킨 거예요. 나를 관점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7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차원, 이 우주는 의식으로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게 신입니다. 신이 의식입니다. 의식이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우주는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9개의 우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현상계는. 보통 1차원. 1차원은 빛.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1차원은 빛. 태초 빅뱅이 일어날 때 태초에 하늘이 생겼을 때 빛밖에 없더라. 빅뱅이 최초에 우주는 좁쌀보다 더 작고 빛밖에 없었더라. 양자물리학. 이거 같은 말이에요. 1차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생기면서 우주가 탄생합니다. 이게 1차원입니다. 빛.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진화하면 2차원 물질.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3차원은 생명입니다. 생. 그리고 4차원은 우리가 귀신. 딱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나? 5차원은 제일 1에서 9차원까지 가운데의 수가 5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우주라 해서 중천. 이게 원래 없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같다가 제가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기존에 다 있던 거예요, 그냥. 5차원은 중천. 자, 6차원은 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창조주의 영역이고, 우주의 운영자의 영역부터, 6차원부터 신의 영역입니다. 창조주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7차원은 예전에 봤던 이게 지구 같은 행성혼, 내 몸 자체가 행성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행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행성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8차원은 내 몸이 태양이 돼요. 그래서 태양을 항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성혼. 그리고 9차원에 있는 우주 그 자체는 무극 상태, 무로 됩니다. 무극 그 자체. 아무런 이제 극이 없어요. 이제 무의 상태로 갑니다. 무극의 상태, 무. 그러면 우주 의식 그 차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무. 9차원 이꼬르 0차원과 같습니다. 원래 9차원이 높은 데로 올라간 게 아니고 원래 1차원 전 단계인 0차원의 그 상태로 되돌아간 것뿐입니다. 그게 무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걸 원시 반본이라고 보통 어느 도파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원시 반본이 뭐냐? 0차원에서 시작해서 최고 결승점이 9차원까지 도착하는 게 원시 반본입니다. 자, 간단하게 용어가 설명이 이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약간 제 전에 강의 정리가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저도 설명을 한 게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용어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정립을 해서 단어를 통일을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용어 정리를.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좀 빨간색으로 해달라고요? 오케이.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한번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기존에 다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용어들을 갖다가 같이 대입을 해서 제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용어를 왜 정리를 해야 하냐면, 여기서 도파에서 쓰는 똑같은 건데 이게 틀리고 저기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0으로 봤을 때 0이 제가 지금 몇 개만 했지만 제가 0이 원래 0이야, 0. 나중에 0으로 바뀌어요. 이게 원래 선도에서 쓰던 오리지널 용어예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0을 갖다가 불이라고도 하던 때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인들한테는 0이라는 말이 최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원래 이것도 도교나 선도 쪽에 쓰는 건 참나, 진짜나. 참나가 같은 말입니다. 영어고. 그렇지, 참나. 그리고 신성, 신의 성질, 불성, 그리고 성령. 자, 이게 종교적으로 좀 틀리죠. 신성은 보통 이게 도교 쪽에서 많이 쓰나요? 도교 쪽에서 쓰는 용어고, 불성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고, 성령은 기독교 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자, 여기서 성령이라는 게 참 설명하면 그런데 일단 그냥 그 성령으로 정립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디테일에 들어가면 또 이거 더 복잡하기 때문에 성령이 보면 나의 이 본성, 영, 참나, 불성,
성령이 불성에 여기 가까워요. 이게 좀 약간 설명을 하면 나중에 이게 천신들의 그 메시지가 성령으로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잘못된 이게 성경의 내용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냥 성령, 기독교 이쪽에서는 서양에서는 성령, 불교에서는 불성, 도교 쪽에는 신성. 여기도 원래 저기 참나도 여기도 이게 도교나 제 선도 쪽에 쓰고 선도에서는 영, 불 뭐 이렇게 써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딱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영이 최고 바로 알아듣더라고. 영이라고. 참나라고 하면 겁나게 설명하고 그런데 영어로 하면 아이고 나의 영원하고 하고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를 제가 갖다가 선택한 게 영으로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를 갖다 영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 제가 한번 무의식 이게 또 강의를 했는데, 무의식에는 여기서 좀 일부러 뺀 게 있는데, 2차원적인 이제 물질에 대한 의식은 좀 빼놨어요. 왜냐면, 무의식에 비해서, 무의식은, 이게 무의식도 무의식에 속해요. 물질의 의식도. 근데, 우리 여기 어떻게 보면 흙이 저기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죠? 무의식에 엄밀히 따지자면. 근데 물질이죠, 물도. 그리고 나머지 거의 30%, 20 몇 프로, 거의 30% 가까이가 흙이에요. 흙과 물로 이게 빚은 몸이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70%의 물과 약 30%의 흙으로. 이제 이게 나머지 이제 짜잘구리한 이제 성분들인데 거의 흙이 30%에 거의 가까워요. 7대 3이죠. 70%는 물, 30%는 흙. 우리 몸이. 이게 물질입니다. 근데 그 흙과 물이라는 그 물질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에서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무의식에는 속해요. 그래서 일단 무의식에는 크게 이게 2차원적인 이 물질인 물과 흙이 크게 다른 이제 물질 요소들이 크게 영향을 우리 의식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단은 그냥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많이 이게 우리의 의식을 많이 하나요? 네, 두 가지입니다. 에고하고 그리고 경험, 정보, 관념. 그럼 이게 보통 에고, 이런 걸 갖다 경험, 정보, 관념을 갖다가 보통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서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여러 종교나 도파에 따라서 다 틀려요. 같은 종교도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용어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에고와 관념, 이게 그냥 뒤섞여서 써요. 그리고 이게 좀 여기 밑에다 있는데, 카르마도 뒤섞여서 써요. 근데 달라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이걸 갖다가 확실히 분리를 해야지. 어중떠중하게 이게 저거인데 저거가 이거인데 하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분리 작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예를 들어서 저기 소가 있는데 우리가 소가 한 30 몇 가지로인가 이게 부위가 틀리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위가 30 몇 가지 수위가. 근데 그냥 소고기 하는 것과 그냥 소고기 이게 다 소고기야. 그냥 소고기. 근데 부위마다 맛이 틀리죠. 그럼 그 부위마다 맛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분류 작업을 해야죠. 그걸 서로 약 거의 40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그 맛이 다 틀리죠.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쓰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하면서 약간 교집합집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왜냐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걸 이렇게도 쓰고 마치 말을 갖다가 관념처럼 쓰기도 하고 관념을 에고처럼 쓰기도 하고 에고를 경험 정보를 업처럼 쓰고 법식을 업처럼 쓰기도 하고 법식을 에고처럼 써요. 이게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번 제가 깔끔하게 하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게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데까지 정립해내는 그 결과물을 갖다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려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그럼 영은 이제 설명이 됐죠. 그래서 영으로 이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겁나 많아요. 예전에 이미 강의 겁나게 많이 했으니까 옛날 강의를 한번 보세요. 또 리바이벌 하면 본질 강의에서 또 멀어지니까 그냥 핵심적인 것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게
예전에 다 설명을 했어요. 길게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한번 다시 찾아서 듣기를 바랍니다. 더 디테일한 거는. 자, 무의식은 크게 에고와 경험 정보가 있습니다. 에고와 경험 정보. 그럼 저는 이제부터 에고를 위주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말하는 것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고라고 쓰면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 들어서 쓰면 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거 마다 마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이게 직관적으로 해요. 근데 에고라고 설명하면 이제 에고가 이제 서양에서 넘은 원래 천신기에 있던 거예요. 서양에서 넘은 심리학 용어예요. 근데 에고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고가 뭐야? 근데 마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뭔지 대략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라고 쓸까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좀 심리학적인 용어는 에고를 쓰는 게 나중에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만 이걸 마음 공부를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들으면 전 세계 사람들 말하고 하면 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고 하면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직관적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네, 심리학이 보편적으로 지금은 이게 학문이 이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에고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용어도 좀 쓸 거예요. 이게 같은 용어임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에고는 뭐냐, 마는 뭐냐, 같은 거예요. 우리의 3차원에서 보면 3차원이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이 뭐냐,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입니다. 이 세포 하나에 생명의 기운이 다 들어가서 생명작용 활동합니다. 그 세포 안에 우주의 핵의 가운데에는 생명 기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활동을 합니다. 그 인간이 죽으면 우리 영이 나와서 뭐 4차원으로 가든가, 영이 나오면 이게 4차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원래 있던 천신계로 가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마치 얘네들도 세포 하나하나 있다가 세포가 죽잖아요. 때가 되면 수명이 다 틀리니까 세포가 어느 정도 수명이 되자 그럼 얘네들도 마치 자기의 몸이 죽는 것 같이 영이 나갑니다. 그게 생명의 기운, 생기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선 그걸 생명정자라고 합니다. 그걸 3차원적인 생명, 그냥 생도 맞고 날생자, 생자도 맞고 생명도 맞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이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오면 몇백조 어마어마하게 많다죠. 세포가 그만큼 수많은 백성들과 같아요. 맞지? 국민들과 같아요. 따지자면. 그리고 우리가 참다. 우리 이제 영은 마치 황제와 같고, 그리고 여기 세포 하나는 마치 이 세포 하나도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백성과 같아요. 우리는 참나는 황제와 같고,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얘네도 세포가 죽으면 얘네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 영이 생기가 이게 우리 몸에 딴 데 자리 잡기도 하지만 보통 밖으로 다 빠져나가요. 죽으면. 그럼 다른 데 가서 다시 태어납니다. 뭘로? 세포로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에고마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전에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제 저기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정보, 관념. 제가 경험정보고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경험정보와 관념은 뭐냐? 우리가 DNA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이 만약에 원숭이로 태어났어 봐. 그럼 우리가 사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로 태어났어 봐.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가능할까요? 네, 태어날 때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합성을 해서 그게 DNA가 이제 이게 발현이 돼서 이제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나 닭 안으로 들어가면 개, 닭처럼 행동을 하겠죠, 당연히. 왜? 그 닭으로 들어가서는 닭으로부터 조상 경험 정보들이 그대로 거기에 투영돼서 몸이 그렇게 되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네, 닭이라는 경험 정보, 몸이 경험 정보가 있고, 만약 개로 태어나면 개라는 경험 정보에게 개처럼 행동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 유인원 있죠? 유인원이면 침팬지는 침팬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럼 사람도 같냐요? 다 틀립니다. 갖고 있는 경험 정보와 자기가 살아난 동안 그 쌓인 경험 정보도 틀리고요. 수많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경험 정보가 있고 그 경험 정보가 여기서 이제 발현이 되는 것도 다 틀립니다. 하다못해 일란성 쌍둥이도 그게 틀립니다. 완전히 똑같지가 않죠. 많이 비슷할 뿐이죠. 닮았다고 하지 똑같다고 하진 않죠. 똑같지는 않죠. 완전 100% DNA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틀립니다. 왜? 같은 체세포가 분열을 했지만 내 참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네, 각각의 주체적이 똑같은 DNA가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이 각각에게 영이 DNA 자기가 원하는 그 조상들의 DNA를 갖다가 이 둘 다 선택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내 영에 맞게끔 세팅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살려야 할 부분은 그 DNA를 얘는 A를 잘해. 일란성 쌍둥이야.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우리가 이게 어머니 아버지 이게 난자와 정자가 합성을 해서 하나야. 근데 이게 체세포가 분열을 해요. 각각 태아가 따로 발현이 돼요. 이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면 정자 난자가 똑같은 DNA예요. 근데 나중에 영이 들어오면 틀려요. 닮긴 했지만 똑같지 않아요. 틀려요. 왜? 똑같은 조상의 그 정자와 난자를 똑같이 이게 카피해서 썼지만 나눠서 체세포 분할해 썼지만 자기가 필요한 거를 쓰게 돼요. A라는 영혼이 들어갔고 여기는 B라는 영혼이 들어가요. A라는 영혼은 자기에 맞게끔 그 안에 DNA 경험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자기가 쓰지 않을 DNA 경험 정보는 약간 누락시키고 자기한테 유리한 경험 정보는 선택을 합니다. B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저거지만 일란성상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하고 자기한테 맞는 그 조상들부터의 DNA 경험 정보를 갖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란성쌍둥이는 닮기는 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각각의 비슷한 환경에 살아도 각각의 그 체험을 달리 하겠죠. 조금씩 틀리겠죠. 그러면 경험 정보가 다르게 쌓여갑니다. 그러면 이제 멀어지겠죠. 서로. 이게 경험 정보 관념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경험 정보와 내가 살면서 체득한 경험 정보가 우리의 무의식에 그게 경험 정보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후손들로 다시 유전이 되기도 하고요. 쉽죠. 보통 이걸 경험 정보라고 하는데 또 경험 정보라고 말하는 단체도 있고 관념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어디서는 이걸 저 같은 경우는 사념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생각사자에다가 생각념자.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사념이라고 하면 에고마에 좀 가까워요. 관념은 뭐냐면 관성이 붙은 영. DNA 경험 정보에 관성이 붙은 영.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디테일하게 여기서 설명하면 더 헷갈리니까. 자, 이게 에고와 경험 정보를 여기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앞으로 앞에 걸 많이 쓸 거예요. 에고를 많이 쓰는 이유는 심리학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심리학 용어를 쓰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마도 쓸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대한민국 사람들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갑니다. 경험 정보. 경험 정보라는 말이 그 자체가 그냥 해석 자체이기 때문에 관념이라면은 관성할 때 생각념 해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건데 그냥 경험 정보가 더 이게 뚜렷한 이게 설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경험 정보라는 말을 앞으로는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뇌의식은 보통 이제 표면 의식이라고 많이 해요. 이제 바깥 표면 의식. 이거는 다 심리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같은 거니까 어차피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귀신과 정령. 이제 보통 귀신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되는 게 귀신. 유령 사람이 죽으면 귀신.
보통 동물이나 식물 같은 사람이 아닌 동식물 여러 생물체들이 죽으면 귀신처럼